이승원의 명랑시사 3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죠. 지금 3일 앞두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여러 가지 우려점들이 참 많습니다. 전문가 말씀을 직접 들어보죠. 카톨릭의대 백순영 명예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말이라서 검사가 좀 주말 영향이 있는 거죠.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501명, 엿새 만에 600명 아래로 떨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발생자가 좀 많아요. 한 400명대로 떨어지나 이렇게 쭉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줄지 않을까요? 백신을 좀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월요일만 해도 300명대가 두 번 나와서 좀 네. 줄어드나 하는 경향은 있었었는데요. 네, 기대했는데. 그 전주에 비해서 줄어들긴 했는데 도로 또 한 10% 정도, 즉 445명에서 495명 정도 됐기 때문에 10%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근데 3주 전체를 보면은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이 보이는데요. 사실 지금 방역 통제를 제대로 하는 건 없습니다. 더구나 7월 1일부터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도 환자 수는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또 백신 접종은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60대 이상에서 30%를 대부분 맞췄기 때문에 60대 이상은 활동력이 굉장히 낮거든요. 네네. 그래서 피해, 즉 위중증이라든지 사망자 수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지난 6월 한 달을 보면은 한 5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루 2명꼴도 안 됩니다. 하지만 네네. 문제는 활동력이 강한 18세에서부터 59세까지는 아직 접종이 제대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환자 수가 줄어드는 효과는 아직 기대하기 어렵죠. 즉 예방접종의 목표가 피해를 줄이는 걸 우선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젊은 층, 활동성이 강한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는 젊은 층들의 접종을 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7월 중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이 고비라고 할 수 있는 이 한 달이고 방역은 그러네요. 완화될 수 있죠. 네. 지금. 치명률이 문제인데 어쨌든 이제 60세 이상 백신을 비교적 많이 맞았으니까 소위 이렇게 중증으로 넘어가는 거 많이 막아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어쨌든 활동력이 많은 사람들은 아직 못 맞아서 좀 언밸런스가 있는 상황이군요. 지금 보니까 접종률이 30%가 이제 됐겠군요. 29.8%. 27을 0시 기준이라고 합니다. 접종률이 29.8% 지금은 넘었겠고요. 교수님 보시기에 이제 델타 변이 얘기를 매일 접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이 확산세, 국내 확산세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우리 지금 변이주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 15.6% 정도에 불과한데 변이주로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확진자의 한 40%가 변이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 그중에 인도 변이주, 이 델타 변이주 수는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문제는 지금 검토한 숫자만 가지고서 전체를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하죠. 네. 즉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지역사회 무증상 감염이 나올 수 있다는 위험성은 있지만 우리가 접종만 빨리 해간다면은 이 유행은 좀 늦춰질 수는 있고 네. 이 유행만 늦출 수 있다면은 예방 접종에 의해서 실제 환자 수가 줄어들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7월, 8월 이 두 달을 우리가 얼마나 방역을 잘하느냐,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마스크 쓰기 잘하고 거리두기 잘하느냐 네. 하는데 7월 1일부터는 일단 한 번이라도 접종 받으신 분들은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는 했는데 네. 그거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예방접종을 한 번도 안 받으신 분들은 꼭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는데 이것을 길거리에서 우리가 체크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시민의식이 높기 때문에 아마 네. 미접종자분들은 대부분 쓰고 다니실 그렇죠. 걸로 보이고요. 그동안 아무리 잘해왔으니까. 야외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특히 마스크 쓰기 잘 하셔야 되고 특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의 공기 감염이 가능한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즉 좁고 밀폐된 상황 네네. 또 에어컨이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그냥 공기 중으로만도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장시간 이런 데에서 대화한다든가 하는 것을 피해 주셔야 되고요. 중국에서 결과도 보면 14초간 스쳐갔는데 네네. 감염됐다 하는 깜짝 얘기는 놀랐어요. 네. 사실은 스쳐갔다기보다도 마스크를 안 썼다는 부분에 더 방점이 찍혀야 돼요. 마스크를 안 쓰고 그런 환경에서 있으면은 네. 이 델타 바이러스에 의해서는 감염될 수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젊은 층에 있어서 지금 12시까지 음주할 수 있다는 부분. 7월 1일부터. 7월 1일부터는 네. 이제 서울 수도권의 경우도 12시까지는 이 여러 가지 업소들, 시설에서. 의용시설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시기에 이 12시까지라는 시간이 참 애매하긴 한데요. 젊으신 분들이 과음을 하시면서 또 2차를 간다고
서울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차 타고 원정 가서 음주를 하신다면은 이게 방역 자체가 굉장히 흐트러질 위험, 특히 젊은 층에 있어서 이 해이해지는 방역 수칙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지금. 그 기본적으로 이제 활동력이 많은 이제 뭐 30, 40, 50 이런 분들이 다 맞는 그러니까 7월, 8월 요때가 이제 고비라고 보시는군요. 그 넘어서야지만 조금 안심을 할 수 있다. 제일 큰 문제가 7월 달에는 예방접종이 그다지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7월 26일이나 돼야 55세 이상, 8월 초가 돼야 후반군요. 50세부터 네. 54세 접종을 하기 때문에 사실 18세부터 49세까지는 8월도 중순이 지나야 접종을 그러네요. 받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도 1차 접종이고 2차 접종 받고 14일이 지나려면 결국은 9월이거든요. 그러면 7, 8월에 있어서는 이 델타 바이러스라는 것은 델타 변이주의 이 감염성, 전파성이라는 게 1차 접종만 갖고서는 미진하다는 그렇죠. 것이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2차 접종을 빨리 서둘러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1일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예정이었는데요. 이 델타 변이 때문에 그런지 정부가 오히려 이 수도권 방역 강화 방안을 내일 발표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헷갈려요. 이게 어떤 부분인가. 좀 모순되죠. 7월 네네. 1일부터 완화하기로 하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하는데 네. 이게 지금 변수가 생긴 것이죠. 그러네요. 우리가 이 4단계로 한다는 것은 올해 초부터 계획을 했었고 환자 수가 좀 줄어들면 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못하고 있다가 이제 7월부터 하려고 했는데 또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델타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유행하는 우세종이 되는 시기를 가능한 한 늦춰야 되겠죠. 네. 그런데 지금 걱정이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체 환자 수의 70, 80%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다가 또 감염 재생산 지수도 0.88에서 0.99로 소폭 상승했거든요. 네. 증가 추세로 갈 수도 있는 이 상황인데다가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완화되는 환경. 이러면은 우리가 방역에 해이해질 부분이 있어서 내일의 대책은 서울, 경기, 인천 이 3개 시도를 중점적으로 해서 네네. 과연 어떻게 방역을 철저히 할 수 있게 하느냐 아마 경고 수준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고 수준. 지금 6인까지 모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지금까지 달라진 건 별로 없습니다. 6명, 4명 2차이긴 한데 결국은 식당으로 보면 2테이블을 합칠 수 있다는 정도의 얘기거든요. 네. 이 모임 자체를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늘리면 안 된다. 새로운 친구들을 한꺼번에 그동안 못 만났던 걸 다 만나는 한 2달 정도만 있다가 만나는 것이 좋겠다는 네. 것이 지금 상황이고 아마 그런 걸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칙 자체를 이것을 지금 틀기는. 근거도 없이 또 더 강화한다 그러면 며칠 사이에 너무 좀 일관성이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내일 여러 가지 강화 방안은 말씀은 하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이 수칙이라도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좀 해이했던 부분들을 좀 다잡아서 이 델타 변이라는 것은 그만큼 무섭다. 공기 감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가능한 한 네네. 터널의 마지막 불빛이 보인 것이기 때문에 그 터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잘해야만 네. 이 예방접종도 원활히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젊은 층들 특히 예방접종이 안 된 젊은 층들의 사회활동을 가능한 한 회사라든지 여러 가지 식당이라든지 다 이용하되 방역수칙 개인위생수칙을 잘 지켜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이 대전에서 또 이제 돌파 감염 사례도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대전시 발표에 따르면 지역 내에서 4건의 돌파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돌파 감염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교수님? 예, 이 돌파 감염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얀센을 제외하고 얀센은 한 번 맞으니까요. 나머지는 다 2번 접종을 하고 14일이 경과한 시점이라면은 면역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네. 이럴 때 감염이 됐을 경우에는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 것이죠. 14일 뒤에. 14일 뒤에요. 네네. 하지만 이 모든 백신들이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 모든 백신들이 예방 효과가 100%가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더구나 모더나나 파이자 같은 mRNA 백신도 95%, 94% 그렇고요. 네. 아스트라제네카는 한 70% 정도고 또 그 외에 얀센 같은 경우는 67%인데 67%라는 의미는 나머지 33% 3명 중에 1명은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염이 돼서 위험하냐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경증이라든지 무증상으로 끝나는 건데 네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무증상이고 경증 머리 약간 아프다고 그래서 다 진단검사 받으러 가질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감염은 되었겠지만 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가볍게 앓고 입원하지 않고 또 더구나 사망하는 것은 거의 100% 막아줄 수가 있기 네네. 때문에
돌파 감염이라는 걸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 자체는 공포스럽지만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돌파 감염이 됐다 할지라도 큰 문제가 없이 지나가기 때문에 네. 큰 문제는 없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나는 안심하고 있는데 나는 예방접종을 2번 다 맞고 2주가 지나서 다시는 감염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다 맞았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하고 실내에서 접촉할 때는 꼭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것이 지금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파 감염 보도가 나오니까 어차피 돌파 감염 가능성도 있는데 굳이 백신 맞아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무조건 백신을 맞는 게 일단은 플러스가 훨씬 더 크다. 이런 더구나 말씀을 고령층인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1,500만 명 다 맞았지만 60대 이상에서 사실은 82% 정도거든요. 네네. 또 그것도 뒤집어 얘기하면 18% 정도는 예방접종을 안 받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감염이 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돌파 감염의 문제가 아니라 네. 미접종이 훨씬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겠네요. 그 얀센 접종자 같은 경우도 어떤가요? 그 얀센 같은 경우는 지금 소위 말해 이제 돌파 감염 추정 사례가 보도됐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얀센은 한 번 맞는 건데 이제 부스터샷 2번까지 이제 교차로 접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거는 지금 얀센 백신의 경우에 있어서 한 번만 접종해도 되고 67% 정도 얘기는 하지만 네. 사실은 남아공이라든지 브라질 변이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한 가지 좀 문제점이라는 것이 네. 이 지속 기간이 지금 얼마나 될지가 확실치가 않습니다. 네. 즉 6개월 정도라고는 보고 있지만 일단 얀센 백신을 맞은 다음에 지금 델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변이주들이 확산을 하게 되면은 혹시라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위험성이 있어요. 한 번만 접종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교차 접종도 가능할 수 있지만 얀센 백신을 2번 접종하는 것도 지금 고려하고 있고요. 아. 미국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얀센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파이자나 모더나 mRNA 백신을 부스터 접종으로 받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마 그렇게 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얀센 백신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 네. 이 부스터 인젝션이 네. 부스터 샷이 지금 필요할 상황일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스터 샷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2차 접종을 우리가 얼마나 빨리 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얀센 백신 맞고서도 한 6개월 정도, 즉 올해 연말 정도까지는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상황으로 보면은 3차 접종보다는 오히려 2차 접종을 어떻게 교차 접종을 할 것이냐. 즉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5월 27일부터 접종을 했기 때문에 네네. 2차 접종이 8월 달이나 돼야 8월 하순이나 돼야 시작되거든요. 12주 정도. 네. 네. 그럼 7월, 8월 사이에는 1차 접종 사이로 계속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이 방어 효과가 없는 무방비 상태일 수가 완전히 무방비는 아니지만 네네, 그렇죠. 감염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좀 당겨서 물량만 된다면은 파이자든 아스트라제네카든 이 11주라는 것을 8주 정도로 당길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이 좀 남아 있습니다만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톨릭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